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시간에 지난번 첫 시간에 말했던 대로 생각 좀 해봤습니까? 뭐 추워서 벌벌벌 떠시느라고. 첫 번째 사안에서 보니까 그 방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몽룡이하고 춘향이는 관심사항이 아니고 방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몽룡이라는 친구, 이 몽룡이라는 친구가 이제 갑이라고 보고 누구를 시킵니까? 방자를 시키죠. 이제 방자를 우리는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그리고 춘향이를 을이라고 한번 해봐요. 이제 이 사안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고 뭐 단순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몽룡이가 이제 방자를 통해서 춘향이한테 연애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만 해도 뭐 우편배달부가 없었을 테니까 연애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지 말고 말로 한다고 해보세요. 일단 편지는 다음에 쓰고 말로, 야 방자야 너 이리 와봐. 그 월매딸 춘향이 있잖아, 너 알지? 그랬더니 압니다. 걔 보고 춘향이 보고 오늘 밤에 광안루로 나와서 광안루로 좀 나오라고 전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자가 광안루 가보셨어요? 광안루에 가면은 큰 누각이 있고 앞에 정원 좀 큰 곳이 있고요. 그 광안루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광안루로 나와라. 근데 방자가요, 광안루 하고 이제 입에다 외우고 가다가 춘향이한테 딱 갑니다. 가서, 야 도련님이 너 광안루로 나오란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마침 이 광안루가 남원 읍내의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춘향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광안루? 요즘 도련님이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만약에 춘향이는 나이트클럽으로 갔습니다. 이게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겠죠. 역시 몽룡이는 화가 났을 것이고, 그 둘이 이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몽룡이가 춘향이한테 따지겠죠. 내가 우리 부모님 몰래 나와가지고 광안루에서 얼마나 추위에 떨었는 줄 아냐, 요거사. 왜 너 광안루로 안 나왔어? 그랬더니 춘향이 역시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도련님이 광안루로 나오라며, 거기 나이트클럽으로 나오라며, 나 거기 가서 쓸데없이 변사토도 만나고 그랬다. 그 도련님 잘못 아니냐? 그러겠죠. 둘이 티격태격 싸울 겁니다. 그래서 방자를 부를 거예요. 야 방자 이놈아, 너 광안루로 분명히 나오라고 내가 너한테 시켰지? 그랬더니 이 방자가 더듬더듬 하겠죠. 아니요, 저는 그냥 광안루인지 몰라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트클럽 광안루가 비치길래 그냥 광안루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봅시다. 이제 자, 이 사건에서 방자가 잘못했습니까? 몽룡이가 잘못했습니까? 예? 방자가 잘못했습니까? 몽룡이가 잘못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춘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룡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냐? 방자 잘못이지? 이렇게 말하는 몽룡이와 춘향아 미안하다, 내가 저 바보 같은 녀석한테 말을 전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몽룡이야, 어떤 놈이 더 멋있습니까? 그래놓고 방자 잘못이야 그럽니까? 이럴 때는 몽룡이 잘못이죠. 몽룡이가 방자한테 어차피 좀 애가 조금 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놈한테 말을 시키니 야 글을 써주면서 춘향이한테 보여주거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대로 전달을 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지 혼자 판단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결국은 몽룡이 잘못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자는요, 몽룡이가 이 말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만 내렸을 뿐이지 몽룡이가 방자한테 말할 때 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가장 좋은 장소를 섭외해봐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방자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심부름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부름꾼을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반면에 두 번째 사안에서 우리 임상옥이를 한번 봐보십시다. 임상옥이는 예컨대 여기 이제 의주만상의 주인인 이병식이라는 사람이 의주만상의 주인으로서 이자가 경영난이 심해지니까 자기는 이제 나이 들고 병들어서 어디 거래를 하러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의 집사 그러니까 일꾼들 중에 가장 똑똑한 친구 가장 또록또록한 친구 이 친구 임상옥이를 부릅니다. 밤에 불러서 상옥이 자네가 중국에 가서 이 계약건을 잘 성사시켜줘야 되겠네. 알아서 판단해서 우리 상단을 데리고 가서 거래를 하고 와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임상옥이는 여기 을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 임상옥이 을이 가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 왕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갔는데 이른바 왕씨가 이제 계약서 쓴다고 봅시다. 왕씨가 이 홍삼을 아주 헐값에 살려고 임상옥이하고 거래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떨값으로 휘몰아칩니다. 뭐 그냥 안 사겠다 어쩌겠다. 그러면 이제 임상옥 입장에서는 홍삼을 철리끼를 개나리 보침을 메고 왔는데 뭐 원래 인삼 한 근에 10만 원이 하는데 한 근에 난 10,000원 줘도 안 산다. 이러면 이 홍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어서 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10,000원이라도 팔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옥이가 전화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이 있으면은 전화 딱 해가지고 주인마님 이거 쟤들 10,000원밖에 안 쳐준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이 시대에는 전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상옥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걸 10,000원에 팔 것인지 아니면 도로 지고 갈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이병식이라는 주인이 임상옥이한테 어때요? 그만한 권한을 줬다고 말이에요. 네 알아서 판단해서 계약을 잘 성사시켜 오너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옥이가 그날 밤에 고민을 하죠. 드라마에서 보면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저자거리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홍삼에 한 5분의 1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삼이 귀했던 중국에서 이 왕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다시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10만 원에 내가 사겠다 그러니 임상옥이 뭐라 그럽니까? 5분의 1 태웠으니까 10만 원 가고 이제 안 돼. 15만 원이야. 이렇게 올라가죠.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임상옥이의 상황을 보면은 속된 말로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지가 뭔데 가가지고 남의 홍삼한테 불을 태우고 그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는데 그 이유는 임상옥에게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이에요. 아까 방자는 몽룡이가 방자한테 그런 권한을 준 바가 없거든요. 이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대리라는 관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사자와 대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임상옥이는 거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판단을 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해를 시켜서 거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시킴을 받는 자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대리인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결정과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사자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에게 아까 계약의 당사자를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일을 벌일 때 그 시키는을 당하는 사람, 즉 부탁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시는 동안에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사자일 때도 있고 대리인일 때도 있어요. 단순히 그 건물의 주인이 와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나 이 건물 2억 5천 이하로는 못 파니까 2억 5천까지는 무조건 맞춰달라.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나를 불러라. 사람 알아봐주고. 이렇게 나올 때는 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집주인이 2억 5천에서 3억 사이면 적절하니까 보통은 3억 정도 받는 건물인데 내가 한 2, 3천 정도는 싸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중개사께서 그냥 2억 5천에서 3억 사이의 적절한 가격에 알아서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인감증명 맡겨놓고 가면요, 그때는 대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대리관계와 사자관계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자란 스스로 판단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리인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즘 사회에서는 대리가 많을까요? 사자가 많을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뭔 부탁을 할 때, 또는 여러분이 부탁을 받을 때 대리인으로 받을까요? 사자로 받을까요? 요즘 사회에서는. 예? 대리? 사자? 요즘 사회에서는 아주 고도의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거래가 아니거든요. 사자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휴대폰, 전기, 통신기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7, 8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애니콜 선전하신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만 해도 화상전화가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랑 남편이 요만한 겨울철에 이제 퇴근하던 길에 마누라님에게 부탁을 받고 생선을 사갑니다. 그래서 생선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생선 가게 주인이 어떤 걸로 줄까? 그러니 휴대폰을 딱 뽑아가지고 찍어서 마누라님께 보내죠. 마누라님이 요거 말고 저거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남편께서는 마누라님이 시킨 대로만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남편은 사자예요, 대리인이에요? 사자죠. 시킨 대로만. 바로 이 대리관계는 과거의 유물로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만 대리관계가 많이 발생을 할까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 그런 과정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받으셔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중개사 시험 범위 정도를 넘어서서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더 쌓아가시면은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수입을 가지실 거예요. 단순히 사자의 역할을 하시게 되면은 수입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복덕방과 공인중개사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시험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간 동안 막연하게 교과서만 외우지 마시고, 교과서를 외우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여름철 지나서 외울 수 있어요. 지금 기간 동안에는 틈틈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독서들을 많이 해두십시오. 그것은 우리 민법을 배우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시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당사자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연결을 시키면 당사자란 계약의 주체들이죠. 권리 의무의 귀속의 주체예요. 행위자가 다를 수는 있어요. 행위자가 여기서 본 것처럼 방자나 임상업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관계에서도 거래의 주체가 된다면 몽룡이와 춘향이고 이병식이라는 사람과 왕씨 사이가 계약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씨도 그러겠죠. 임상홍이 보고 임상홍이가 왕씨한테 가가지고 나 임상홍이요. 그러면 왕씨가 뭐라 그럴까요? 나 임상홍이 누군지 몰라. 그러겠죠. 그런데 의주만상에서 보낸 임상홍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왕씨는 임상홍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의주만상의 이병식이라는 주인을 바라보죠. 거래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지금 눈여겨서 관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당사자를 설명하면서 주체를 설명하면서 계약의 직접적인 행위자와 계약의 권리 의무를 갖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실제 시험에 가서는 이제 대일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많게는 4문제, 적게는 3문제까지 나오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을 넘어갈 때 잘 정복을 하려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히 판단해 두고 대리인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대리인은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우리는 그를 사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의 주체가 돼서 계약을 하는 과정을 우리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살펴본 것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 가끔은 이 계약은 무효야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계약이 뭔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무효다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 과연 계약이 무효라는 말이 뭘까? 그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말을 쓰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계약의 무효라는 것과 계약의 유효라는 것 이것을 한번 구별해 보자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약의 유무효를 떠나서 계약이 유효라는 걸 전제로 삼아서 계약의 진행 과정을 보겠지만은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유효인 계약도 있고 무효인 계약도 있는데 우리가 계약이 무효다라고 말을 할 때 무엇이 무효인가 이것부터 어떻게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받으신 프린트에 이제 지난 시간 프린트 3강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계약의 성립과 유효, 무효라고 써진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A, B, C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A, B, C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죠. 갑은 결혼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남자면 유부남이라 그러죠. 결혼한 남자. 이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을에게 내부적으로 끈끈한 관계인 모양입니다. 을에게 부인 병이 사망하면 혼인신고를 할 것이며 이를 보장하는 증표로 2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정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였다.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이런 갑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가르치면 뭐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즐기라고 그랬어요. 예? 이 감정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을 가르치면 뭐라 그러죠? 나쁜 놈. 예, 단순히 그 정도에 끝납니까? 인간만 또 못한 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이제 속된 말로 요즘 표현은 바람 피우는 사람이고 축척 이른바 사회적으로는 온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럴 때 일단 이 약속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약속이 그러니까 내 마누라 죽으면 혼인신고 올려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유효? 감정적으로 유효예요. 유효라면은 잘한 짓이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 병이 죽기를 빨리 을이 바라야 되겠죠. 어서 죽어라, 어서 죽어라 고사시내야 되겠네요. 감정적으로는 나쁜 짓이고 일단 무효요라고 볼 것이에요.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또 2억 상당의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하면서 각서를 작성했어요. 이후에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을이 각서를 증거로 내보이며 갑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나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죠. 첫 번째 이 사안. 갑과 을 사이에 약속을 봅니다. 이 약속을 보니까 부인 병이 죽으면 혼인신고를 하자. 병이 사망하면 혼인신고를 하자. 그리고 부인 을이라는 여인이 갑에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는데? 그랬더니 내가 징표를 보여주지. 그러면서 갖고 있던 아파트 이것을 소유권을 넘겨줄게. 이전시켜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혼인신고, 이거 부인이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관계를 맺겠다는 거니까 권리 의무가 의욕이 돼 있죠. 그렇잖아. 남편이 되고 너가 부인이 되겠다. 새로운 부인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게 혼인신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죠. 그리고 아파트에서야 소유권을 넘겨줄게. 그건 단순히 놀러가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권리를 넘겨주는 거니까 법률적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가 만약에 유효다고 본다면, 유효다라고 본다면 효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약속이 효력이 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럼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됩니까?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겠죠. 법원에 갑니다. 소장을 내고. 소장을 내서 법원에 가서 이제 우리 법원에 가가지고 얘가 원고가 되고 갑을 피고로 삼아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킵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증거를 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판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지켜라. 그러겠죠. 그래서 야 가봐 부인 죽었어? 죽었으면 빨리 혼인신고 해줘야지. 그리고 돈도 빨리 줘.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감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감정은? 예? 슬퍼요. 그냥 법원을 폭파시켜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 감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원은 이런 경우를 용납할 수 없죠. 왜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것을 용납한다면은 사회적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이 어떤 부인 이 소송 외에 있는 부인 이 사람을 이른바 축출해버릴 수 있겠죠.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버리고 또 내지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관계들을 자주 맺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관계가 벌어진다면 이 사회는 완전히 어그러질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계약 관계가 법적인 권리 의무를 의혹했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 법은 이들의 계약 관계를 협조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계약 관계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냥 법을 몰라도 그 계약은 무효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한 이것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무효라는 개념을 이제 법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은 당사자의 의혹에 대해서 법이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무효라 불러요. 보통의 매매계약 같은 경우 아파트 사겠다 팔겠다 컴퓨터 사겠다 팔겠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의혹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법이 특별히 못됐다 잘못됐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의혹한 대로 법이 협조를 해줘요. 추후에 이제 어떤 의혹이 있는가를 또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은 그들이 의혹한 대로 하는 것을 법이 처음에 내버려 두고 그들이 약속했던 걸 안 지키면 그들이 유효인 계약이 되니까 법은 강제로라도 그들이 약속을 지키게끔 강제하게 돼요. 유효인 계약일 때는. 왜? 법이 협력해 주는 계약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이 협력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반사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법은 절대로 협력할 수 없죠. 이렇게 법이 당사자의 의혹에 대해서 협력할 수 없다. 그 말을 줄이면 무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법이 협력할 수 있다. 그러면 뭐라 불러요? 유효.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초 강의 시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 프린트에 보면 유효인 계약의 의미와 무효인 계약의 의미를 적어놨는데 유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의요한 바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유효인 계약이라고 부르고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의요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인 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하나 여러분이 추가시킬 것을 이것을 법원이 협조하면 법이 협조하면 법원이 아니라 법이 협조하면 유효 법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봐보십시오. 이건 조금 어려워지는 내용이 되는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이건 반사회적 계약이고 정상적인 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을 하는 걸 보면은 계약에는 그들끼리 의욕을 합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의욕. 예컨대 건물에 대해서 매매하는 계약을 한다고 봅시다. 이 사람은 매도인이고 이 사람은 매수인. 자, 매도인의 의욕을 한번 볼까요? 매도인은 첫 번째 물건 팔면서요. 돈 줘. 이 의욕이죠. 네 돈 나한테 주라. 첫 번째 자기 의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요. 의욕은요. 건물 줘. 소유권 줘. 이 의욕이 있죠. 이건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의욕인데 이걸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계약서 쓰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내용에가 중도금 언제 주고 계약금 주고 난 다음에 중도금 언제 줄 것이며 잔금 언제 줄 것이다. 날짜 적죠. 이때까지 의욕을 보면은요. 돈에 대해서만 본다면은 매도인은 중도금 언제 받을 될 거니까 그때 되면 돈 주라 이렇게 말할 것이고 잔금 언제 받을 거니까 그때 가면 돈 주라 이렇게 말할 것이고 잔금을 받을 무렵에 소유권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계약서 말미에 보면은 끝 무렵에가 당구장 표시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할 때에는 잔금을 안 주게 되면 이렇게 이행을 못하게 되면 손해라는 것을 배상한다. 이것도 적죠. 뭐 받았던 계약금을 몰수한다랄지 뭐 계약금 2배로 주기로 한다랄지 이런 식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도 적어놔요. 어때요? 이것도 의욕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눈에 안 보이는 의욕이 있어요. 만약에 이 건물이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 버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진이 나서 천재지변으로. 그러면은 우리 그래도 손해배상해줘. 그럴까요? 지진이 나서 무너져 버리면은 이 계약 중간에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야, 나 돈 줄 테니까 그 건물 줘.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계약은 계약이니까 돈은 내놔. 이럴까요? 안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양자 상태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없고 의리 입장에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리 입장에 재수가 없을까요? 그만한 가격에 그 건물 못 사거든. 자기 나름대로는 다 협상하고 깎고 해서 그 건물 살려고 했던 건데 천재지변으로 무너져 버리면 그만한 가격으로 그 건물을 못 산다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또 우리 갑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그 돈 받을 수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져 버리니까 돈을 못 받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럴 때 양자 사이에서 갖고 있는 숨어있는 의욕이 뭐냐면 야, 재수 더럽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약했던 내용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 어느 쪽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중간의 의욕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각자가 손해를 각자가 상대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를 요구하는 이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도 그들 사이에 의욕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계약의 의혹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계약의 의혹을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계약의 이행의 문제고 이건 불이행의 문제가 나오면 계약의 해제란 말이 나오고 나중에 이 대목 가면은 위험부담의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건 위험부담, 이건 계약의 해제의 문제, 채무 불이행의 문제, 이건 계약의 이행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때 가서 이것을 천천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계약을 가르쳐서 그들이 의혹은 다 했죠. 이것을 가르쳐 적극적 의혹, 이것을 가르쳐 소극적 의혹, 이것을 가르쳐 잠정적 의혹이라고 해요. 그들이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계약을 이행을 하면은 의혹한 대로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을 못하게 되면은 의혹한 대로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을 양자의 잘못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하게 돼버리면 서로가 그냥 안타까움 갖고 헤어지고 이것들이 그들의 계약서에 다 의혹되어 있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의혹이 되어 있으니까 설사 물건을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런 계약을 가르쳐서 유효인 계약이라 불러요? 아니면 무효인 계약이라 부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양 당사자 중에 이쪽 중에 계약을 잘 치렀는데 계약서를 쭉 썼는데 갑이 잘못해서 갑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그 타이밍에 자기가 잘못해서 그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확 내려앉았다고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을 못 넘겨주게 됐어요. 그 계약은 유효인 계약이에요? 무효인 계약이에요? 천천히 다시 해보세요. 자, 유효란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이 효과를 주는 것. 이게 유효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자, 무효인 계약은요, 당사자의 의혹대로, 그렇죠. 당사자의 의혹대로 법이 효과를 안 주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계약이 이행이 되면 유효고 계약이 이행이 못 되면 무효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지금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려고. 자, 이 대목 봅시다. 계약이 이행이 되면 그들은 돈도 갖고 소유권도 갖죠. 계약이 이행이 못 되면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그들이 의혹했죠. 이 두 개만 놓고 봐요. 일단 세 번째 놔두고. 자, 계약이 이행이 되면 그들은 돈도 갖고 물건도 가져요. 계약이 이행이 못 되면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못 되면은 손해배상 갖기로 그들이 계약서 쓸 때 의혹했죠. 근데 갑의 잘못 때문에 을이 소유권 못 가졌어. 그러면 을은 손해배상 받기로 의혹했죠. 그대로 손해배상 해주겠죠. 법이 하라고 하겠죠. 그럼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가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은 유효, 나쁜 것은 무효, 이 생각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을 배우기 전 여러분의 이제 법률적인 공부를 안 해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것은 유효, 나쁜 것은 무효, 이 생각이 쉽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생각만 가지고 이 기초 강의 때 여러분의 이 생각을 깨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걸 왜 유효인 계약이라고 그럴까? 이 대목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14회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느냐? 채무자의 잘못을 위한 후발적 불능,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말하는데 뒤늦게 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계약도 유효인 계약에다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선배들이 10명 중에 9명 반은 틀렸어요. 그게 유효인 계약인 몰랐다는 거예요. 왜? 불능돼 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유효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불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의혹한 것이 뭐였냐의 문제예요. 그들이 정상적인 의혹을 했을 때 그 의혹을 보면은 계약이 그대로 이행이 되면 의혹한 대로, 이걸 적극적 의혹이라고 그래요. 권리를 갖고.
계약이 만약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행을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은 손해배상하기로 의혹했고, 계약이 누구의 잘못도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기면 무슨 계약? 유효인 계약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유효냐 무효냐의 개념을 다시 잡은 거예요. 자, 유효란 법이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효과를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의혹을 세 가지의 의혹을 받잖아요. 계약서를 그냥 쓰는 것 같지만 계약서 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다 여러분 계약서를 씁니다. 언제 소유권 넘겨주고 언제 돈 넘겨주고 쓴 다음에 반드시 당구장 표시하고 만약에 못하면 손해배상 얼마로 한다. 그게 반드시 써져 있잖아요. 그게 소극적 의혹이라는 거예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이 뭐냐?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은 굳이 계약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개념 아시겠어요? 이런 자체를 바로 유효인 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비교해 볼까요? 똑같이 불능이라도 갑이 의뢰에게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별장을 팔았다고 봅시다. 별장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다고 봐요. 갑이 의뢰에게 사진만 딱 보여줬어. 강원도 고성에 있는 별장 사진을 보여주고 뭐 사람도 있고 조작된 사진이 아니니까 어른 그대로 믿었다고 말입니다. 어른 그대로 믿었는데 사실은 이 계약한 날짜가 예컨대 11월 7일이고 사실은 이 별장은 10월 6일 날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렸어요. 사실은 없던 거야. 계약한 날짜, 계약한 당일날 이 건물은 없었어요. 근데 이 계약을 했다고 봐보십시다. 자, 이 사람의 의혹 뭐였어요? 돈 줘. 이거 의혹이죠. 이 사람 의혹은요, 물건 줘. 이거죠. 그래가지고 11월 30일 날 됐다고 봐요. 계약을 한 당일 7일날, 11월 7일날 그 상황에 놓고 보니까 설사 그 날짜, 11월 7일날 그 날짜에 그들이 의혹한 대로 법이 협조해 줄 수 있었나요? 없었다고 말해요. 애시당초 없는 물건이니까 법도 협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 이 계약은 법이 협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니 그 계약을 뭐라 불러요? 무효인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제가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이걸 이행을 못하게 해서 손해배상하는 단계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부르고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라고 말하지만 후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개념상 완전히 이해하려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효와 유효의 개념을 좋은 것은 유효, 나쁜 것은 무효 이 개념을 깨야 돼요. 이제 좋고 나쁘의 개념이 아니에요. 유효란 법이 당사자의 의혹대로 협력을 해주는 것. 알았죠? 무효란 법이 당사자의 의혹대로 협력해 줄 수 없는 것. 이렇게 이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잡아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시면 갑은 을에게 자신이 보유한 광주 소재 토지 500평을 8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을이 시세보다 크게 싸다고 하여 생각하여 승낙과 동시에 8천만 원을 갑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을은 갑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하는 토지였는데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는 토지로 착각한 것이었다. 이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의 장단을 잘 들어보십시오. 장단. 갑이 을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 나한테 광주에 있는 땅이 있다는 거 알지? 나 그 500평 너한테 팔게. 아, 제가 말의 장단을 잘못 말했네요. 나 광주에 있는 땅 500평을 너한테 팔 테니까 그 8천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광주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사람은 짧게 광주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은 광주로 알아들었어요. 광주로. 알고 봤더니 전라남도 광주다. 이 사람은 전라남도 광주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경기도 광주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토지 소유권이 넘어온 거 보니까 전라남도 광주 땅이 넘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럼 을은 이 계약이 무효다. 내가 전라도 광주 땅 같으면 8천만 원 샀겠나? 경기도 광주, 서울 옆에 땅이니까 내가 8천만 원 주고 샀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경기도 광주 땅 같으면 8천만 원 팔겠나? 이렇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을 합니다. 이 계약은 무효다. 내 돈 돌려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생각에 무효 같습니까? 유효 같습니까? 여러분의 의뢰 입장에 무효 같아요? 유효 같아요? 개인사적으로 보면 무효지만 예. 공사적으로 보면 무효죠. 아, 개인사적으로 보면은 개인사. 개인적으로 보면은 무효지만 법적으로 보면은 유효다. 그러면은 의뢰 입장에는 억울해 죽겠다 그 말이네요. 펄펄 뛰다 죽는 거지. 근데요, 법원은 뭐라 그러냐면 갑각을 둘이 불러놓고 아저씨 빨리 집에 가요. 무효라고도 말 안 하고 유효라고도 말 안 하고 아저씨 빨리 집에 가요. 왜 쓸데없이 장난치고 그래. 빨리 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볼까요? 다시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갑이 을에게 나 너한테 파란 신발을 팔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그래 나 너한테 노란 신발 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 이제 유효는 아니다 그랬네요. 네, 여러분이 이제 전부 합심해서 무효 그랬으니까 다시 천천히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을 끌어봐야 돼요. 이 시간에는 즐기는 시간이라고요. 명의지가 무효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끌어가요 지금. 갑이 도자기를 굽고 있는데 도자기 가마애가 지금 도자기를 굽고 있어요. 아직 도자기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을이 딱 보더니 저 도자기 쓰레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또 한번 봅시다. 을이 임신한 지 3주 됐어요. 갑이 임신이 3주입니다. 을이 딱 보니까 딸이구만. 이렇게 말해요. 자, 3주면 딱 보면 딸인 줄 압니까? 모르죠? 아직 딸인지 안 되는지 모르죠? 도자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도자기 공에 도자기를 굽고 있는데 도자기가 안 나왔는데 저기 전부 쓰레기야? 모르죠 그거? 도자기가 구워져 나와 봐야 잘못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겠죠? 애는 낳아봐야 딸인지 아들인 줄 알죠? 아시겠어요?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죠? 성립이 된 다음에 비로소 유효인가 무효인가 알지. 알겠어요. 이거 법률 공부한 사람만이 이 논리를 가져요.
여러분이 그 마인드를 가져야 이제 복덕빵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냐 유효냐 말하지 않아요.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이 효과를 주면 유효,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가 성립한 대로 법이 효과를 주지 않으면 무효예요. 경기도 전라도 광주 땅을 팔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광주 땅인 줄 알았다. 이쪽은 북쪽을 말하고 있는데, 남쪽을 말하고 있는데 이쪽은 북쪽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일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 이 계약을 무효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뭐라 불러요?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불러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애는 낳아봐야 아들인지 딸인 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양수검사하고 어쩌고 이제 아들일 것 같아 그러지 100% 아들인 줄 모르는 거야. 배 모양 봤더니 아들이다. 나중에 나와보니까 딸이면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섭섭하다. 이름이 김섭섭이잖아.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유무효 이전에 뭐가 있다?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계약은 성립된 다음에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아주 기초. 그러니 이 문제에서는, 이 비법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이 안 되죠. 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가 될 것이에요.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내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갑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토지 2,000평 중 200평을 을에게 매도하되 가격은 한 달 후 시세 중에 평균 가격을 선에서 합의하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고, 을은 자신이 반드시 구입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 것을 부탁하며 승낙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계약은 무효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계약은 성립을 했죠. 청약을 하고 승낙을 했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대상의 토지인 경기도 양평의 토지니까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건 아니죠. 대상은 분명히 있는 건데 서로 똑같은 땅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은 팔겠다고 했고 을이라는 사람은 사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묘한 뉘앙스가 있는 게, 첫째 하나는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고, 그렇죠. 시세의 평균가로 하자며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 하나는요, 그 땅이 갑의 땅이 아니래. 남의 물건이래요. 자, 감각적으로 이 계약 불성립은 아닐 것이고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 네. 당사자가 아니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은 경기도 양평 땅을 매도하겠다고 청약했고, 을은 매수하겠다고 승낙을 했으며,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의 평균가로 하자, 한 달 후의 시세의 평균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건 갑의 토지, 소유 토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계약은 완벽하게 유효한 계약이에요. 미리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생각해보고 풀어보는 겁니다. 우리 상식감 막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 강의가 중요한 강의라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계약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 먼저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겠죠. 갑과 을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사겠다, 팔겠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사고 팔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컨대 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 내한테 팔어. 그러면은 그래 나 네한테 모든 땅 살게. 그럼 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계약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것을 너한테 팔게. 내가 그것을 너한테 살게. 이렇게 돼야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걸 팔겠다 사겠다는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약의 성립을 놓고 볼 때 방금 본 것처럼 당사자, 목적, 그다음에 사겠다 파겠다는 의사의 표시가 있으면은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이 성립된 계약이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것이 유효냐 무효냐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저기서 가격이 시세의 평균값으로 이렇게 막연하고 모호하게 정했는데 과연 저것이 저렇게 정해도 계약은 되겠냐라고 하는 것.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갑의 땅이 아닌 남의 땅이었다. 즉 남의 물건을 사고 팔고 있다. 이 대목을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유효다라고 했는데 저 사기친 것 같은데 저게 유효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깊어지죠? 조금씩 깊어집니다. 저 대목은 다음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한참 후에 답을 드릴 겁니다. 이 대목은 한참 후에 답을 드릴 거고 오늘 이 시간 이것만 먼저 봅니다. 이건 아마 다음 주 중에 답이 나오죠. 남의 땅인데 사고 팔고 한 게 답이 유효인가? 다음 주에 답이 나오고 이 부분을 놓고 보겠습니다. 추우니까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